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도 없는 곳을 연출한 김종관이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도 뭐 여기서 이미 이 영화를 일찍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갑자기 퍼뜩 궁금해져서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혹시 아무도 없는 곳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나요? 오, 그래도 이렇게 정말 상영을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처음 보실 분들도 계시고 의미가 있네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따가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이제 하실 기회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번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감독전 굿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5명만 굿즈를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 그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가실 때 스태프분께서 챙겨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5분 오늘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이미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왜 제목에 아무도 없는 곳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감독님께서 오늘 뭐 그런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동시에 결국 이 영화가 어떤 작가가 어디서 결국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작가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영화가 조금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물론 한 남자가 결국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본인의 어떤 그림자를 누군가에게 들이우는 이야기인데, 흥미롭게도 이 창석이라는 인물은 늘 그림자를 받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결국 창석의 그림자를 받는 사람은 이 영화 안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 그림자를 들이우는 쪽은 결국 관객의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석의 그림자를 유일하게 목격하고 그걸 받아서 같이 뭔가 그걸 안고 집으로 가는 인물들이 아닐까라 생각이 들고요. 결국 작가가 마지막에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어떤 과정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그 대기할 때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개봉 이후에 이제 뭔가 이렇게 GV를 아무도 없는 곳을 통해서 해보신 적 있는지 여쭤보니까 특별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네. 같이 한 거는 그쵸. 개봉에 많지는 않았고, 그쵸. 예. 따로 제가 그냥 하는 거는 그래도 몇 번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어쩌면 좀 오랜만에 영화를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뭐 감독님께서는 사실 중간중간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연훈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 영화를 좀 곱씹어야 되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이렇게 개봉하고 4년 지나서 또 관객분들 만나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일단 GV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니까. 근데 막 기억이 안 날 뿐 그래도 이렇게 조금 했던 것 같고, 워낙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도 한번 이 영화에 대해서 상기를 막 해보려고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 도무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아침에 부랴부랴 영화를 봤는데 참 깜깜했다. 영화 자체가 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기를 했는지 참 일단 깜깜했다 그런 생각이고. 옛날에 우진 씨가 제가 영화를 집에서 봤는데 네. 갑자기 보다가 그 스크린 이제 브라운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모니터 뭐죠? 액정 뭐죠? 네. 화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던 거. 그 화면이 이제 너무 어두우니까 제가 그 카메라로 찍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의 숨은 연출의 어떤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때 놀랐던. 근데 이제 좀 굉장히 오랜만에 봤는데 사실 이제 영화가 갖고 있는 물론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김종관의 감독전이라는 거창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상영이 되고, 그럼 이 영화와 저라는 존재는 감독님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거를 한번 오전에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는 지금과 분위기가 많이 달랐잖아요. 그때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19가 굉장히 유행했기 때문에 지금과는 이제 보이는 관객들의 풍경도 정말 많이 달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가 개봉했을 때 아마 대한극장에서 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과 또 그런 차이 때문에 느껴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 좀 어떠신가요? 네, 그 당시 이제 팬데믹으로 경험하셨던 그때 그 4년이 지나고 아무도 없는 곡을 보는 이 경험이 좀 어떨까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팬데믹 직전에 제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래서 팬데믹 때 영화 3편을 개봉했어요. 조제가 가장 심할 때, 예. 아무도 없는 곳은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심할 때, 그 다음에 달이 지는 밤이라는 영화도 그랬고, 예. 그러기도 하고, 대한극장 얘기하시니까 대한극장도 지금은 없네요. 예, 예. 그래서 많은 것들이 또 그 사이에도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참고로 감독님의 지금 원래 첫 번째 쓰셨던 책의 제목이 지금 사라지고 있으니까라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극장도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뭔가 감독이 약간 파괴한 기질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제목 따라간다. 그래서 사라지고 있습니까라는 책을 냈을 때 출판사가 사라졌거든요. 네, 출간할 때. 그게 그래서 취향결을 좀 약간 반영된 네,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란 제목을 쓰니까 거리에 아무도 없는 곳이 영화를 개봉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제목을 짓자, 이런 약간의 긍정의 기운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영화 제목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일단 또 오늘 연혜진 배우님이 나오시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독님 영화에서 지금 가장 많은 출연을 한 배우 중에 한 분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최근까지 이제 아직 개봉되지 않은 아마도 곧 개봉하지 않을까 싶은 영화까지 출연하셨는데 포함해서 지금 4편째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적인 그 변신이죠. 더 킬러스라는 그 앵콜로지 영화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영화의 변신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김종관 감독님도 이 영화를 통해 변신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장르적 시도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배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연우진 배우님이 되게 잘 해주셔서 뭔가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 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새로운 시도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더 테이블 촬영 이후 때 아마도 이 아무도 없는 곳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뭔가 연유진 씨의 무언가를 보고 이 부분에서 뭔가 아무도 없는 그 창석과 좀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연우진 배우님께 좀 여쭤볼 거 아닌데요. 그 창석이라는 인물이 결국 잘 들어줄 것 같다라는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런 캐릭터를 맡게 됐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인물과 사실은 나와는 좀 얼마나 닮았다고 생각하셨는지 반대로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감독님한테 제안을 받았을 때가 좀 생각이 나네요. 어떤 미서여구의 어떤 단어도 없이 그냥 상대 배우의 얘기를 잘 들어주면 됩니다. 딱 그 한마디를 하셨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딱 전화가 왔을 때 무슨 일 있나? 약간 좀 그런 생각?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잘 들어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것을 연우준 배우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대본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대본을 봤는데 불사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뭔가 굉장히 여백이 많은 스크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뭔가 이것들을 다 내가 뭘로 메꿔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첫 기분이었는데 근데 감독님께서도 이제 계속 제가 상대 배우님들을 여럿 만나면서 리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서 감독님께서 계속 요구하셨던 건 그냥 상대에 계속 집중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사실 이렇게 촬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의도인지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런 퍼즐이 나중에 이제 감독님의 작품을 완성을 하고 나서 봤을 때 비로소 그런 한 조각이 딱 완성이 되는데 사실 연기를 하는 순간에 있어서도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되게 저한테는 탐험이자 체험이고 좀 즐거워요. 매번 감독님과의 작품 속에서 뭔가 제가 하나의 껍질을 벗어 제끼는 느낌도 들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한번 그 영화를 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창석과 뭐 다른 점과 좋은 이렇게 좀 닮았던 점을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몇 년 전에 연기를 했을 때는 그런 이질감에 대해서 막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과연 창석이 갖고 있는 어떤 상실과
어떤 남의 상실을 듣는 내가 공감을 하는 입장으로서 좀 괴리감도 느껴지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사실 감독님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영화적 기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좀 이질감으로 왔는데, 오늘 제가 딱 보고 나서는 이게 뭔가 좀 보편적인 감정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런 지점이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되면서 굳이 창석과 다른 점과 어떤 그런 거를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감독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 얘기에 조금은 뭔가 보편적인 감정으로 살짝 다가가는 느낌을 조금 받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 번 보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하시니까 보면 볼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좀 깊어지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동시에 감독님께서는 그 이 영화에서 이제 결국 더 테이블에서 뭔가 배우로부터 발견한 것을 토대로 이제 그 영화에 뭔가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영화에 구상하셨던 캐릭터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해서 매칭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동시에 현장에서 이제 배우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성향을 보고 약간 좀 즉각적으로 좀 뭔가 적용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영화를 찍는 과정에서 좀 더 심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그 저는 뭐 어쨌든 시작 지점에서 이 주인공 창석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연우진 배우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건, 이제 우리가 이제 테이블로 처음 만났고 그때 이 배우의 어떤 연기의 섬세함을 느꼈기 때문인데, 그 섬세함이 저는 굉장히 그 편집을 할 때 그 리액션에서 많이 놀랐어요. 예. 그 반응하는 얼굴들이나 그 표정들, 그리고 그 뭔가 작은 단위의 변화로서 연기를 하는 것들의 매력을 느껴서 특히 이 영화는 그냥 한 명의 주인공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약간 저는 이렇게 약간 대화 방식 공격과 방어가 있다면 약간 방어 같기도 하고, 들으면서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잘 맞겠다. 그리고 되게 물 같거든요, 연기하는 게. 어떤 불 같은 게 와도 이렇게 잘 부드럽게 받아주는 거기도 하고, 사람 자체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을 같이 무슨 모험하는 기분이었어요. 뭐 이게 저예산 영화니까 많은 회차에 찍진 않았는데 한 열하루 동안 찍었는데, 매번 그냥 여기 준비할 때도 다른 배우들 만나서 우리가 둘이 같이 가가지고 이 배우 만나서 얘기 듣고 이 배우 만나서 얘기 듣고 하고,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배우의 기질하고 영화가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또 이제 영화를 제가 대본을 쓸 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지 않아요. 저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대본 자체도 그냥 심플하고, 이제 대신 그 전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냥 이 찍을 때 지켜보는 입장이에요. 제가 뭔가 이렇게 확실한 걸 그려놓으면 편견이 있잖아요, 연기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면 이제 그때 지적을 하는 편이라 가지고 약간 이렇게 구경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원래 이제 종강 감독님 영화가 대체로 그 대화 씬이 굉장히 많고 1대1로 뭔가 굉장히 지속되는 그런 씬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창석이라는 인물을 약간 계속 한 인물을 테마 삼아서 계속 사람을 만나는 모험 같은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대행하는 배우가 결국에는 계속 어떤 캐릭터를 만나고 그 여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약간 연우진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형식의 영화를 자주 만나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만큼 또 상대 배우와 액션과 리액션을 그만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그 아이유 씨나 문숙 씨나 아니면 윤혜리 씨, 김상우 씨, 이주영 씨 이렇게 계속 뭔가 대화를 나누는 신들이, 물론 일부 배우들은 아주 짧은 순간만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계속 캐릭터를 바꿔나가면서 상대 배우와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들을 찍는다는 게 보는 입장은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배우 입장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과정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이제
테이블 때는 이제 제가 오롯이 임수정 선배님한테만 집중을 하면 됐었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어떤 호흡과 에너지를 주고받아야 되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이게 긴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감독님과 점차 거리를 좁혀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잘 풀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리딩이라는 어떤 되게 형식적인 자리보다 누군가 의상 피팅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보러 와라. 그러면 보러 온 김에 같이 한번 스크립을 읽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제 저는 계속 리딩하러 갈 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들이 좀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촬영 직전에 어떤 감독님과 그 배우님과의 어떤 만남을 자연스럽게 뭔가 엮어주면서 상대방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들어오도록 이게 알게 모르게 약간 그런 식으로 거리를 좁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덜 긴장된 상태에서 촬영에 임할 수 있었고 첫 촬영 때부터 약간 순차적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유 배우님과 이지은 배우님과 함께하는 그런 촬영을 뭐 어떤 의도였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대사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뭔가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조금 뭔가 몸이 풀린 느낌. 그래서 감독님도 그런 걸 좀 아마 계산을 하지 않으셨나. 조금 창석이라는 인물이 뭔가 조금 잘 유연하게 잘 받아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좀 배려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거기서 나온 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잘 만들어진 이야기는 믿게 되어요라는 대사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감독님의 이야기 지론을 말하는 게 아닐까? 뭐 약간 일타 강사 같은 어떤 그런 감독으로서 그런 지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은 감독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저서 같은 것들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감독님이 이미 일찍이 써놓은 이야기가 기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중간에 약간 인도네시아 담배라 그래서 약간 타닥타닥 타는 그런 소리 나는 담배 있잖아요. 그건 이제 감독님의 또 다른 에세이집인 나는 당신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빌려오신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리고 원래 그 이영과의 어떤 서사에서는 처음에 그 원래 제가 알기로 영국의 영화제로 방문하셨을 때 거기서 우연히 방문하는 그 집에서 머물던 집에 있는 어떤 액자를 보고 좀 구상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약간 개인적인 의혹인데 약간 나를 조금 더 멋진 배우로 투영해가지고 이 영화에서 나를 좀 녹이겠다 이런 야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연우진 씨를 약간 뭔가 나를 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없으셨는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를 녹인 건 누가 있을까요? 이상호 선배님. 임상호 선배님. 뭐 그런 거보다 저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겪었던 뭐 영화라는 거는 제가 겪었던 추억들도 있고 많은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 또 읽었던 아니면 봤던 문화적인 것들이 섞여 있으면서 좀 이렇게 제 나름의 창작적인 세계관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놓는데 그 얘기들의 사실 그 수많은 거짓말들 사이에다가 이제 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뭐 본질적인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냥 새로운 것들이 되죠. 이렇게 추억들이 변형이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근데 뭐 아까 전 타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뭐 캐릭터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는 있어요. 뭐 저에 대한 거보다는 그러니까 제 영화는 아무도 없는 것도 실제로 저는 제가 사는 공간에서 영화를 많이 찍거든요. 최악의 하루도 우리 민영준 기자님도 저희 동네 주민이신데 그래서 다 아는 공간일 거예요. 아마 테이블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장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촬영할 때 저는 걸어서 출근하고 걸어서 퇴근할 수 있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중요하죠. 그런 것과 그리고 하나는
내가 너무 잘 아는 공간을 영화라는 무대 위에 올려놓고 뭔가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거.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이렇게 재미있잖아요. 예.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로마의 hir이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냥 별거 없는 공간을 이 영화 안에 있는 공간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게 이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추억들을 좀 길러와서 또 쓰고 그래야 조금 이게 재미들이 생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안에도 그런 개인적인 추억들이 많이 변형돼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사실 감독님과 같은 동네에 사는데 서촌 거주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독님 영화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사적인 감정이 이입될 때가 있거든요. 아 저기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영화랑 공적으로 좀 거리를 둬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여담이지만 이번에 아마 그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단편이 그 감독전에 아마 처음으로 극장에서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내일 해요. 아 네, 그렇죠. 네, 약간 홍보 타임이 되고 있는 것 같긴 네. 한데. 그래서 이게 전체가 7섹션인데 다 보면은 굿즈를 준답니다. 네. 네, 굿즈는 소중하죠. 네. 근데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그 만들어진 이야기도 역시나 서촌에 있는 어피스라는 공간에서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봤냐면 그 공간에서 상영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300명이 넘는 관객들을 모시고 한 타임에 4명씩만 입장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상영을 했는데 저는 정확히 제가 110번째 관객이었거든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 티켓에다가 넘버를 적어주시고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묘하게 이것도 약간 굿즈 같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데 결국에는 영화 안에 내가 들어가는 듯한 어떤 체험을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김종관 감독 영화는 서촌에 안 살면 내가 그 체험을 못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감독님이 생각하는 어떤 공간의 레이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관객으로서 그 영화의 바깥에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안에 들어간 인물과 같은 어떤 느낌을 이미 창작하신 입장에서 먼저 고려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관객이 같이 느낄 때 좀 더 많은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이제 여쭤볼 게 있는데 원래 감독님이 약간 카페 촬영 마스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늘 카페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 새롭게 떠오르는 것이 바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바 장면을 연우진 씨가 아마 2번 이상 촬영을 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공개될 영화까지 포함하면 사실 3번째일 수 있는데 네, 이번에 뭐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바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최근에 변신이 거기는 바가 이제 주 무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주요 장소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재밌는 인터뷰를 봤는데 감독님에 대해서 약간 그 아무도 없는 곳 그 창석을 접근할 때 바에서 이제 위스키 한잔을 하는데 감독님이 연못을 보고 약간 힌트를 느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카페에서 촬영을 할 때 이야기를 적용하는 방식과 바에서 뭔가 적용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변신같이 약간 사달이 나기도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보면 이야기를 팔죠 거기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감독님 바 씬에서 뭔가 좀 찍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차를 먹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걸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일단은 밥을 먹으면서 촬영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되게 긴 촬영을 지향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긴 대화씬을 할 때 밥을 먹으면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전략과 스킬이 필요하다. 근데 또 그게 이제 어울리는 게 있겠죠. 그래서 더러는 밥을 먹으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제 카페라는 공간이 되게 재미있는 게 저는 어쨌든 둘 간의 대화로 해서 뭔가를 이끌어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에 되게 좋은 공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 바가 가지고 그 카페가 가지고 있는 거리감과 그 앞에 놓여 있는 차와 근데 이제 술도 재밌잖아요. 술이라는 거는 술이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 다르고
바는 또 특히나 지금 촬영하는 거에서 나란히 앉잖아요 옆으로. 아니 바텐더가 지금 또고 사이 거리로 해서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서 좀 약간 다른 패턴의 대화 장면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긴 대화를 끌어나가는 그런 장소들을 좀 찾는 편이고 자연스럽게 좀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바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저만큼 가끔 동네 바 가면은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처럼 서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아요. 바를 아무도 네, 없는 바. 곳으로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씬이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술을 마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분위기가 풀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아무도 없는 곳에 관한 지부이지만 약간 좀 두 분이 같이 최근에 작업하셨던 변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변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감독님도 그런 좀 장르적인 그런 시도를 해보신 게 드문 경우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연우진 배우님도 약간 그런 빛을갑을 하면 약간 좀 뭔가 뱀파이어로 변하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묘하게 좀 형적인 뉘앙스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은경 씨와의 그 약간 리액션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뭔가 좀 내가 연기를 할 때 이런 식의 뭔가 역할을 좀 해볼 생각을 못 해봤는데 뭔가 새롭게 뭔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그 영화가 바에서 벌어지는 영화라는 점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어떠셨나요? 그 작업을 하실 때는 아까 그 더 테이블을 촬영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을 뭔가 제안하고 싶었던 마음처럼 변신에 관한 연준 씨 어떤 걸 보고 또 제안하셨는지 반대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이렇게 킬러스에 나오는 이제 변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체가 장르 영화를 해야 하는 그 룰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좀 얻으면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다른 작업들은 뭐 제가 어쨌든 창작적인 테마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를 하면서 하는 이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장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좀 재미있고 종전에 하지 않던 걸 해보자. 그래도 결국은 저의 이제 취향이 반영돼서 약간 다른 식으로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연우진 배우한테 제안을 했던 거는 뭐 이제 그 역할을 또 잘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저는 같은 배우랑 또 같은 걸 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은 건데 거기서 좀 뭔가 다른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재미가 있고 좀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되게 연우진 배우 입장에서는 좀 전보다 몸도 많이 써야 되고 몸에 피도 발라야 되고 되게 생각보다 이게 되게 귀찮고 성가신 촬영들이 많았는데 몸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난처한 씬이 보시면 아시면 난처한 씬이 많은데 그런 것도 되게 즐겁게 잘 또 소화해주고 또 거기는 또 이제 상대 배우가 심은경 배우예요.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다른 영화로 먼저 캐스팅을 해놓고 이제 그 영화도 이제 곧 나오긴 하겠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 영화가 먼저 들어갔어요. 심은경 배우의 어떤 근데 이 배우도 제가 또 종전에 하던 배우하고 또 리듬이 좀 달라요. 근데 저는 또 재밌는 거는 연우진 배우도 처음에 했을 땐 제가 종전에 하던 배우들이랑 또 성질이 달랐어요. 그래서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또 필요했었는데 또 심은경 배우도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또 잘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조화가 되게 재밌게 생기면서 저도 또 새로운 배우한테도 저도 좀 잘 적응하게 되면서 좀 재밌는 작업을 또 우진 씨 덕분에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연우인 씨 역시도 김조한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좀 새로운 어떤 좀 경력을 쌓아가는 느낌도 있는데 사실 기존에 약간 좀 로맨틱 코미디 같은 작품에 드라마에 많이 출연하시기도 했고 또 동시에 약간 좀 그 상업적인 장면에서는 좀 다가가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면
조금 친절하는 느낌이 있죠. 좀 가라앉는 느낌의 캐릭터인데 반대로 변신해가는 뭔가 대폭발하는 결국 마지막에 감독님이 최근에 죽음에 관한 영화를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부활에 관한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역할을 또 약간 폭발시키듯이 이제 마지막에 딱 돌변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약간 배우 입장에서도 감독님과 계속 작업을 해보고 싶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주는 단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짓궂게 여쭤보자면 왜 자꾸 감독님과 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왜 계속 이렇게 연이 닿는지. 그 더 킬러스 변신을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셨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호기심, 김종건 감독님이 약간 이런 작품을 하신다고 뭔가 기존에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색감과 되게 컬러풀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신다니 사실 그것에 대한 일단 첫 번째 흥미가 있었고 감독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우재 씨 하고 싶은 대로 이번에 편안하게 그냥 말 그대로 영화 제목 같이 변신 같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셔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주문을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기심이 일단은 가장 컸고 근데 우리가 아까 밖에서도 사담을 나눴지만 잘 만드는 사람은 어떤 장르를 하고 어떤 거를 해도 또 잘 하시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카테고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나름의 어떤 자기만의 리듬과 색을 이렇게 칠해가면서 변주해가는 모습이 옆에서 보는 게 되게 일단은 신선했고 또 그런 작품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일단 즐거웠고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굉장히 말 그대로 좀 그냥 정말 즐기면서 재밌게 했던 오히려 그건 긴장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사실은 감독님 영화 중에 남자 혼자 있는 영화 포스터가 되게 드물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 되게 유일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남녀가 같이 있던가 여자만 있던가 아니면 그런 식인데 유일합니다. 근데 또 재밌게도 변신 같은 경우도 감독님의 되게 보기 드문 액션 시퀀스가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김종환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찍으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굉장히 부추기는 작품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결국에는 연우진 배우님과 김종환 감독님이 같이 좀 새로운 어떤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짝패 같다는 것도 들어서 약간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굿즈를 받으실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빠르게 손을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리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카운트를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3을 세겠습니다. 그래서 셋둘 하나를 할 텐데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네. 딱 앞에서 빠르게 들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가운데 쪽에 약간 안경 쓰신 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대사 중에 절망, 기적이 그러니까 절망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적을 믿지 않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대사를 듣고 이 절망 속에서도 기적이 있다는 그 대사 한 줄에 좀 마음이 울리는 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감독님과 배우님 두 분께서는 정말 절망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으신지를 궁금해서 네 여쭤봅니다. 네. 네, 근데 거기서는 이 영화 안에서는 좀 그 말이 상호 선배님이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안쓰럽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기적이 맞는지. 그리고 저는 뭐 영화 안에서 희망을 말하는 걸 너무 이렇게 손쉽게 쓰는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하고 이제 그럴 만한 영화 가 있긴 하겠지만은 뭔가 좀 그러니까 깊고 뭔가 면밀하게 들여보다 보는 영화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 쉬운 선택처럼 그냥 그런 영화적인 형식의 희망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쓰는 거를 좋아하진 않고
하지만 좀 뭔가 사람은 그 바람이 있죠. 예, 누구든 행복하고 싶잖아요. 예, 좀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바라는 것들이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들이 있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삶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예, 희망을 얘기하려면 또 그 반대에 대한 것도 잘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짧지 않은 짧은 이렇게 경험을 돌이켜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절망 속의 기적? 그냥 절망이라고 인식된 순간들은 다 그냥 절망적으로 끝났던 것 같은 굉장히 좀 비극적인 그런 거에 대한 인지를 하는 순간 막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국 김상훈 선배님이 말씀하신 절망 속의 기적 속에서도 결국 아내는 죽잖아요. 방금 감독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그냥 동전의 양면인 것 같은 느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고 절망과 기적이 동시에 일어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절망이 있고 어느 순간에 기적이 있다. 그냥 이렇게 저는 생각 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화도 어둠을 얘기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몇 번 보고 나니까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제가 대사하는 것들이 뭔가 고요하고 편안하더라고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런 양면적인 삶이라고 이제 받아들인 지가 저도 이제 뭐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좀 그런 의미에서 절망 속에 뭐 기적이 있다는 말은 늘 믿고 싶고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제 인생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절망은 절망대로 또 반면에 그 외에 기적 같은 일을 더 감사하게 기적까지 받아들이고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까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 감독님께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카메라 세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찍어주시죠. 네. 이렇게 제일 높게 든 분 계시잖아요. 예, 말씀 뒤돌아보시면 아마 가운데 계시는 네네네네네.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일부러 약간 아껴두다가 넷플릭스에 있음에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정말 잘 봤고요. 평소에 감독님 을 되게 좋아해서 이제 더 테이블 영화도 처음 보고 나서 각본집이랑 그 뒤에 감독님 말도 되게 보면서 되게 저랑 결이 맞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평론가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감독님 작품에는 대부분 이제 테이블을 두고 두 인물이 대화를 하고 이제 보통 인물의 사연을 직접 보여주기보다 그분의 말을 통해서 전체를 다 이제 사연을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는데 제가 예전에 그 밀리의 서재에서 감독님이 이제 이태준 작가님을 영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이제 좀 이태준 작가님 작품을 단편으로 좋아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대화 중심으로 그렇게 사연을 사연을 이제 말한다는 점이 되게 비슷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현대적으로 해석했을 때 만약에 작품을 만드신다면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으신지 조금 궁금합니다. 이태준 작가님 소설 중에서 네. 네. 현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 그게 토끼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되게 코미디로 되게 재밌을 만한 거가 있고 이렇게 내용을 다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달밤이라는 소설도 재밌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뭐 이제 뭐 테이블이랑 뭐 연관지어서 그 이태준 소설이랑 연관지어서 얘기하자면은 그 이태준의 그 소설 되게 아름다운 단편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의 매력은 뭔가 삶의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단면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줘요.
제가 하는 대화신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 정보를 다 보이지 않고 어느 이제 한 부분만 보여지는데 한 부분만 확대해서 샷도 그런 게 있잖아요. 클로즈업이 있잖아요. 클로즈업은 하나만 확대해서 보여지는데 그래서 장점은 그 장면을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프레임 바깥을 상상하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클로즈업을 좋아하는데 좀 그렇게 이렇게 스토리도 그 단면을 보다 보면 결국 그 단면 때문에 뭔가 그 너머를 계속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들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래서 예, 결국 그 한 장면만 보지만은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매력을 느껴서 계속 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세 번째는 이제 연우진 씨가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됩니다. 셋, 둘, 하나. 네. 아까부터 계속 들려가지고 제가 안경 쓰신 분. 지금 손 네네. 흔들고 계시는 네네. 네, 이렇게. 지금 V자 하셨던 분. 네. 감사드립니다. 수원에서부터 퇴근해서 왔거든요. 네. 캐스팅이 너무 절묘하다. 김상호 씨 연기가 너무 좋았고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감독님께서 캐스팅할 때 어떤 걸 추구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우진 배우님이 테이블에 있는 사진작가의 총상가를 이렇게 주머니에 챙기잖아요. 그 의미도 무엇인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연기하셨는지까지. 네, 김상호 제가 사실 이제 배우들을 다 시나리오 쓸 때는 심지어 이제 시나리오 쓰고 나서는 이제 연우진 배우가 잘 맞다고 생각해요. 시나리오 쓸 때도 연우진 배우를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배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쓰진 않는데 희한하게 그 역할은 그 상호 선배님을 떠올렸어요. 아, 이런 분이 하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연고가 없고 이런 영화 캐스팅할 때 되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영화는 되게 저예산 영화고 배우들한테 개런티를 주지도 못할 때가 많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있어도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데, 예, 관계가 없는 분.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머릿속에서 그냥 떠올렸던 분은 이제 본인도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승낙을 해주셨죠. 전 테이블 때도 비슷하게 그때도 저는 누구 배우를 아무도 떠올리면서 쓴 게 없는데 김혜옥 선배님만 제가 좀 떠올렸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또 캐스팅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운명적인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청산가리는 뭐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거를 그 창석이 가늠하고 감출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이 사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 유혹이 있는 사람이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타인의 죽음의 위협에서 뭔가를 훔쳐가지만 결국은 자기한테 위험한 뭔가를 가져가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장치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연기할 때는 사실 감독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또 개인적인 감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보고 나서 저도 글씨 조금 이렇게 뭔가 맴돌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오히려 반대로 김상호 선배님이 그 약을 안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뭔가 반대의 감정을 좀 느꼈던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나 그 김상호 배우님 연기가 그때 굉장히 뭔가 눈에서 안광이가 느껴지는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아슬아슬하고 약간 좀 위험하다는 느낌도 드는데 묘하게 좀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슬픔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양가적인 느낌이 그 장면에서 굉장히 좀 좋고 그걸 또 마주 보면서 이제 연기하시는 연우진 씨의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보이지 않는 리액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약간 많은 말을 안 하고 그걸 머금고 있지만 그 머금는 느낌에서 완전히 관객으로서 좀 동화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액션과 리액션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장면이 특히나 이 영화의 어떤 죽음의 어떤 비극성 같은 걸 굉장히 환기시키면서도 동시에 약간 좀 누군가를 죽음으로 멀게 만들면서 또 본인이 거기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약간 좀 굉장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장면이라 그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사실 서촌에 있는 코피티암이라는 카페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고 그 동네 주민 입장에 약간 그런 이입도 되는 장면이긴 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이번에 네 번째는 다시 한번 감독님께서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뽑으면 약간 죄책감 느껴질 것 같아가지고 처음 네, 해봐서 저한테 또 시키세요. 그래도 감독님 감독전이니까 네. 네, 이번에 한번 네, 다시 한번 카운트를 세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저기 이쪽에 제일 빨랐어요. 이렇게 체크. 네네. 이쪽에 계시네요. 앞을 안 봤군요. 근데 빨랐어요. 빨랐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도 그렇고 이제 다른 작품도 봤을 때 저는 이제 시를 배우고 또 쓰는 사람인데 감독님 작품이 굉장히 시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나 음악들 그리고 인물들을 보여줄 때 굉장히 오감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영화에서 몰입도가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효과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든가 뭔가 관객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게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배우님께는 이 장면들을 다 촬영을 하셨을 때 뭔가 마음에 와닿는 대사라든지 아니면 장면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곳이 그러니까 영화 작업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또 쉽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작은 작업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뭐 창작자는 또 어느 정도 자기 증명이 되어야만 또 그 다음에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신중한데 그래도 한 번은 내가 많은 것들을 좀 탐구하고 배울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뭔가를 좀 찾는 작업을 하고 싶다. 예. 그러니까 어떤 좀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장면은 좀 위험한 장면들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게 더 시간이 지나면은 더 어려워지고 내가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은 위험하더라도 좀 시도를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적인 시도를 많이 해봤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건 또 영화만이 줄 수 있는 거, 뭐 그런 장면들을 좀 찍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 유준과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해가 저물어져가는 그 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그 장면을 참 찍으면서도 나름 굉장히 버라이어티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찍을 수 없는 정말 해가 떨어지는 그거를 이제 NG가 근데 한 번 났었죠. 한 번 정도 났던 것 같은데. 한번 났 다음 날 다시 찍었죠. 그랬던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집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계속 또 담배를 피면서 연기를 해야 했기에 좀 이렇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도 좀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인데 그냥 그 전반적인 그냥 미앙센 자체가 영화가 담고 있는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닮아 있어서 참 좋아하는 장면이고 좋아하는 대사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감독님이 뭐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지만 뭐 영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믿게 되어 있다라는 어떤 저도 그 대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인즉슨 어쨌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감독님도 이제 계속 이제 자기만의 색깔을 통해서 이렇게 감독전을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명확한 색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여기 다 믿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오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명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번에 또 이제 이번에도 감독님 뽑아주시죠. 네, 마지막 그분 제가요? 마지막 기자님이 한 번은 제가요? 네. 약간 오늘 밤에 악몽을 꿀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럼 일단은 카운트 세겠습니다. 네, 셋, 둘, 하나, 네. 네, 딱 제가 이렇게 약간 좀 화각을 넓혀서 봤는데 여기 옆쪽에 계신 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를 이렇게 앞에 계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요. 감독님 딱 사람 두 사람만 두 배우만 캐스팅해서 이렇게 꼭 그런 영화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상실하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되게 조용히 모든 이 영화가 넘어가서 감독님 결이 원래 그러신 건지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모든 상실들을. 그래서 그리고 저 연우진 배우님이 이 영화를 좀 더 나이 들어서 또 이걸 하면 어떨까? 전 연우진 배우님이 이 영화를 좀 더 이렇게 정말 한 50이나 이때 했을 때 저분의 그 배우의 갈록이 어떨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찍을 때 뭐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뭐 시라든지 어떤 뭐 때문에 저 영화를 찍었을까? 되게 이렇게 지금 보니까 영화가 되게 깊고 되게 철학자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 연우지 배우님은 이 연기할 때 어떤 부분이 이거 내가 지금 이 나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씬이 있었으면 그런 씬이 좀 많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딱 한 장면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딱 한 장면이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소재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어떤 느껴지는 감독님 작품을 통해 느껴지는 어떤 바가 다르듯이 그때는 조금 뭔가 이렇게 그냥 어렴풋이 알 것 같은 느낌, 머리로 좀 많이 이해가 되는, 가슴으로 와닿는다기보다는. 근데 지금은 좀 보다 그런 감정들과 있어서 조금 더 감독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고, 감독님과의 작업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 발 조금 더 뒤에 있는 느낌. 감독님이 먼저 이렇게 어떤 세계관과 이런 걸 풀어놓으면 제가 그냥 아등바등 부랴부랴 그냥 겨우 쫓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이제 좀 따라 부쩍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 보이시는데 나중에 이렇게 뭔가 또 다른 어떤 그런 영화를 만든다고 하셨을 때 혹은 글을 쓰셨을 때 지금은 영화 작업 말고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테이블에서 계속 얘기를 하듯이 서로의 인생도 많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탐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감독님과의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제가 더 깊어지면 또 감독님이 얘기하는 창작 속에서 또 좋은 재료로 쓰이지 않을까. 이건 뭐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주는 힘에 제가 그냥 잘 살아가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냥 그거죠. 그냥 제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러면 약간 더 전회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최악의 하루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이희진 배우랑 한예리 배우가 둘이 이제 카페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루 동안 찍었는데 분량은 영화 안에서 한 15분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대화 씬으로만 해서 장편 영화를 하나 찍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테이블이란 영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 2인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2인극 안에서 어떤 재미들을 찾다가 그 대화 씬 하면서 대화라는 게 사실은 뭐 저는 그러니까 대사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이의 침묵도 중요하고 그 듣는 사람의 감정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게 이 영화를 시작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듣는 이야기, 어떤 남자에게 누군가들이 계속 말을 걸어서 듣는 상황에 처한 사람의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에서 또 변주해서 또 다른 작업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또 여기 최근에 같이 했던 거에 같이 했던 상대 배우도 여기 어딘가에 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뭔가 그냥 그것들이 이렇게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하신 김에 홍보를 좀 더 하시죠. 그 사계절에 관련된 영화를 서촌에서 또 찍으신 걸로 아는데 이게 또 여름, 가을, 겨울에 관련된 영화고 거기 또 여운진 씨도 나오고 또 굉장히 또 많은 배우분들 나오잖아요. 아마 뭐 내년 중에 아마 당장은 아니고 이제 뭐 영화제들 소개한 다음에 내년 중에 이제 개봉할 것 같은데 뭐 제가 만들던 거 비슷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연우진 배우가 동네 남자로 나와요. 많은 동네 사람들이랑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서촌이 만약에 땅값이 오르면 감독님 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뭐 일단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제 동네에서 종종 뵙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좀 친해한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기꺼이 할수 있는 또 감독님이어서 오늘 질문을 약간 좀 즐겁게 해보자는 마음을 했는데 좀 즐거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감독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즐거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감독님이 또 SNS에 약간 창작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후회를 좀 밝히시기도 했는데 저는 감독님이 개인적으로 약간 좋아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꾸준히 창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꾸준히 만들고 그리고 뭐 엑셀을 쓴다던가 꽁트를 쓴다던가 아니면 뮤직비디오 작업을 한다던가 여타에 계속 뭔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해오시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 세계관을 이제 견고하게 가져가시면서도 확장하는 그런 개념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은 계속 만들어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결국 작가는 계속 아무도 없는 곳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어떤 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결국에는 그 최악여로도 그렇고 아무도 없는 곳도 그렇고 처음에 그런 독백들이 있잖아요. 그 독백들이 다 꿈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꿈이 이런 꿈이 되고 어떤 꿈이 이런 꿈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각기 다른 이야기로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주셨는데 그냥 이런 영화 보는 게 약간 가끔 기적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 들고 그냥 동네 바에서 옆에 앉아서 술 마실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또 영화 보면은 와 감독 되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이게 참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 시간이 거의 마무리해야 돼서 두 분에게 이제 한 말씀씩 이제 부탁드리고 좀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님의 어떤 든든한 아군으로 그 자리에 이제 자리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영화 작업을 해 나가시면서 동료 입장으로 이제 같이 이제 뭔가 같이 영화를 찍어 오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오랜만에 또 영화를 통해 소외하기도 했지만 또 앞으로도 두 분이 또 같이 할 기회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아무도 없는 것도 그렇지만 감독님과의 어떤 영화에 대한 좀 당부 말씀과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감독님의 SNS에 쓴 거를 저도 봤어요. 술 드셨나? 처음에. 근데 너무너무 공감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던 그랬었는데요. 감독님이 이제 어쨌든 저도 이번에 감독전을 한다고 하셨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속으로 기뻤어요. 기뻤고 참 이렇게 감독님만의 할 수 있는 화법과 그 스타일로 정말 자기만의 색깔을 독창적으로 표현해 나가시는구나. 근데 아까 제가 또 그런 것에 보편성을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많은 이들한테 이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정말 견고하게 잘 해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귀하다. 김종관 귀하다. 이런 표현이 좀 쓰고 싶었고 축하드리고 좋은 창작 많이 해주시고 또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또 관객 앞에서 영화를 보여드리고 하는 자리도 즐겁지만 또 즐거우면서도 또 참 되게 부끄럽고 민망하고
그런 마음이 또 그만큼 커요. 그래가지고 참 좋은 것과 이 양가적인 감정이 같이 있는데 영화 제가 그렇지만은 이 영화 이 창작을 하는 거는 뭔가를 만드는 시간 때문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만드는 시간이 어떤 장면들이 저는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어요. 어떤 장면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떠올렸던 것들이 현장에서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순간들이 전체는 아닐 때가 있어도 어느 순간이 있거든요. 그 뭔가 그게 저한테는 너무 기적 같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앞에 공간이 있고 분명히 그 프론트 앞에는 스태프들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그 뒤에 제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배우들이 들어와서 뭔가 마법 같은 순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아주 뭉게뭉게하게 있던 상상이 그 앞에서 구체적으로 너무 재미있게 표현되는 순간들이 좋아서 이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을. 그리고 연우준 배우가 그런 순간들을 참 많이 만들어줬었죠. 저한테.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배우고 또 이렇게 응원 와주셔가지고 제가 참 다 보답을 하고 살 수 있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1일차는 끝났지만 내일과 모레도 계속 감독전 이어지니까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꾸준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이지만 그 팸플렛에 감독님에 관련된 글을 좀 애정을 담아 썼습니다. 그래서 뭐가 시간이 되시거나 애정이 있으시면 한번 꼭꼭 눌러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